요즘 가뜩이나 장사가 안 돼 죽을 맛인 이 편의점에요. 이런 불청객까지 들이닥쳤습니다. 홍순빈 아나운서. 네, 한밤중에 와장창 소리가 난 뒤 불과 45초 만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건데요. 서울의 한 편의점에서 발생한 사건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오토바이 한 대가 편의점 앞에 세워지더니 문이요, 와장창 깨지고 남성 2명이 침입합니다. 그리고 나서 금고를 억지로 빼내 가져가려고 하는데요. 저렇게 낑낑대면서 끌어당기고 있고요. 그 와중에 담배를 훔치는 남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급한 마음에 지금 전선에 걸린 물건을 저렇게 질질 끌고 밖으로 나가는데요. 저 금고를 아까 세워둔 오토바이에 실어놓고 저 남성들이 편의점 안으로 다시 들어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번에는 그 옆에 놓였던 금고마저도 훔쳐가려고 하고 있어요. 지금 여러 겹으로 전선이 연결돼 있는데도 끙끙 끌고 가는데 저 남성들한테는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네, 저렇게 지금 편의점의 문이 와장창 부서지면서 여러분 혹시 요즘요 편의점인데 왜 불이 꺼져 있지 하실 텐데 요즘 진짜 앞서 말씀드린 요즘 장사 안 됩니다. 뭐 최저임금 문제도 있고 해서요. 요즘 24시간 편의점은 옛날이에요. 밤에는 심야에는 손님 없을 땐 저렇게 문 닫는 편의점들이 있는데 김윤희 프로파일러님, 저 범인들, 절도범들 준비를 아주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준비를 아주 철저히 한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요, 새벽에 영업하지 않는 편의점을 노렸다는 장소 선택이 또 그것이고요. 네네. 두 번째는 역할 분담을 철저하게 했더라고요. 아하. 그래서 문을 부수는 사람, 그리고 네. 망을 보는 사람, 그리고 저렇게 금고를 갖고 오는 사람, 이렇게 역할 분담을 했다라는 거죠. 이건 사전에 치밀하게 범행이 계획됐다라는 뜻이고요. 네. 세 번째 또 가장 중요한 거는 이것이 사전에도 이미 관악구에서 이런 유사한 범죄를 저질렀다라는 겁니다. 네, 보통 청소년들은요 이렇게 역할 분담을 하고 각자 뭐 탕탕탕 수법이라고 그래서요 문을 네. 두드리기도 하고 그다음 깨기도 하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미 깨서 시간을 굉장히 많이 줄이는 지금 수법을 쓰고 있거든요. 네. 아마 철저하게 계획된 것 같습니다. 지금 세상이 조금 전에 보셨죠? 역할 분담까지 했대요. 그러면 저 화면에 찍힌 최단비 변호사님, 저 화면에 찍힌 사람 말고도 일당들이 더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이 역할 분담을 한다는 것은 내부에 들어가서 함께 절도를 함께하는 역할 분담도 있지만 예를 들자면 밖에서 망을 본다든지 아니면 도주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역할을 분담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아하.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 제가 보기에는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네. 여기에다가 지금 이 절도하고 도망을 친 이 10대들이 얼마나 치밀했냐면 편의점 매장에서 절도 행각을 벌이고요. 그 이후에 도주를 하면서 근처에 세워져 있던 오토바이를 소위 맞는 키라고 하죠. 어떠한 것도 다 이제 시동을 걸 수 있는 맞는 키를 훔쳐서 타고 도주를 했다는 것이에요. 네. 여기에다가 그렇다고 한다면 이렇게 역할 분담까지 하고 절도를 했었던 이 동기는 무엇일까? 네. 이 조사 결과 유흥비로 사용할 현금이 떨어지자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이에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미성년자란 말이죠. 네. 그러면 그 전에 유흥비로 사용할 현금이 이미 있었다는 것이고 네. 이것이 떨어져서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라고 하는 것이면 네. 이번에 적발된 절도 범행 이외에도 이렇게 역할을 분담해서 절도를 했었던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김동철 교수님. 예전에 흔히들 어르신들이 그런 말씀하시고 심지어 요즘은요 노래 가사에도 그런 게 있어요. 너 커서 뭐 될래? 그런데 지금 얘네들이요 16살이면 중학교 3학년이에요. 지금 이런 짓을 하고 있어요. 유흥비 중학교 3학년 무슨 유흥비가 필요해요? 우리 아들이 16살입니다. 아하, 네. 자꾸 이제 아들과 같은 청소년들에 대한 범죄 네. 상당히 많이 늘어나는 건데 이 대부분이 뭐냐면 모방 범죄입니다. 자, 이 모방 범죄가 영상 매체에서 네. 폭력성에 대한 우상화 이게 상당히 큰 문제거든요. 아이들이 영상이라든지 정보 노출이 많이 돼 있으면서도 돼 있으면서 그 자체를 하나의 우상화로 생각하고 있다는 게 그게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네. 그리고 아이들이 문제가 뭐냐면 뭐 아이들이 전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네. 일부 범죄에 관계된 아이들의 문제는 지금 네. 유흥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정말 자기가 중요시하고 있는 가장 큰 목표는 쾌락에 목표가 맞춰져 있다는 얘기거든요. 네.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가정에 대한 책임의식도 분명히 따라야 된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인성교육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러니까요. 이게
밥상머리 교육이 잘못돼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16살 중학교 3학년 애들이 몰려다니면서 지금 이런 일을 벌이고 있어요. 지금 정말로 어처구니가 없고 답답한데 이인철 변호사님 네. 너무너무 기가 찬 건요. 지금 저 편의점이 예를 들어서 무인경비 시스템 뭐 보안업체에 다 계약을 맺었다 하더라도 그 보안업체가 달려오려면 한 보통 2분 정도 걸리잖아요. 근데 저 범행이 45초 만에 쓱싹 이루어졌답니다. 그 주인분이 와서 보면 얼마나 황망할까요, 진짜. 그러니까 아마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긴 한데 이 중에 한 명이 편의점에서 알바 경험이 있거나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거나 미리 이 구조를 숙지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만약에 구조를 모르면 저렇게 빨리 할 수가 없거든요. 네. 그래서 이 범행은 굉장히 소년들이긴 하지만은 범행이 좀 중하거든요. 네. 그래서 형법상으로는 특수절도에 해당해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질 수 있어서 굉장히 중범죄입니다. 네. 하지만 이 학생들은 그렇게 중하게 처벌이 안 될 가능성이 높아요. 왜요? 소년이잖아요. 하하. 형법 대신 소년법이 적용돼서 또 이제 소년법 적용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네. 찬반 논란이 있긴 하지만 아직 16살에 불과하기 때문에 네. 교도소로 가는 것보다는 소년원에 그냥 가는 거예요. 하하. 소년원에 가게 되면 한 1년 정도 갔다 와서 다시 이제 사회 복귀하거든요. 그럼 이런 학생들이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자신들이 이런 범행을 저질러도 소년원에 좀 갔다 오면은 다시 복귀할 수 있는 겁니다. 네. 주변 학생들도 또 어떻게 생각을 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좀 아무리 소년이라 하더라도 미성년자 하더라도 이렇게 범행이 좀 굉장히 좀 중할 경우에는 좀 그러니까요. 강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 절도범들 16살 중3들입니다. 혹시라도 이런 일을 저지르고 소년을 갔다 오는 걸 마치 이들 사이에서는 마치 훈장이라도 다는 것처럼 비뚤어진 인식을 가질까 봐 정말로 걱정이 됩니다. 정말로 분노도 침입니다.